부터는 그 고객 발굴, 고객 개발, 그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는 인생 사업계획서와 그 자기의 인생이 투영된 실제적인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미션과 비전을 내가 창직을 통해서 미션과 비전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 즉 창업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에서는 중요한 게 진취성이죠. 내가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다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뭔가 이걸 찾는데, 그 미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고, 이거는 자기의 존재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 그 미션이 뭔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가, why,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what they want, 그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 그게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는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창직을 통해서 여기서 새롭게 버전업이 돼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뭔가 미래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더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비행기로 말하면 전투기인데, 이게 전투를 나가기 전에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그래서 그게 헬파이어 미사일이 됐던 전술 핵탄두가 됐던, 그래서 비행기로 말하면 F-22 랩터와 같이 아주 최신 스텔스 기능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전투기는 F-16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이게 트렌드에 밀리고, 그리고 또 전장에 갔다 오니까 총알이 막 이렇게 다 그냥 그 기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20대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무기로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50대, 30, 40대, 50대 때 다시 망망대해를 건너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착륙을 해서 내가 이제 무기를 다시 장착하는 과정이 저는 이 창업대학원의 미션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그런 미션을 찾아내고, 그 미션이 명확할 때 내가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밸류고, 인생 밸류고. 근데 그 밸류가 실행 가능성이 있으려고 보니까 내가 이런 차원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 차원들이 뭐냐? 결국은 나의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경험들, 여러 번 이직이 있다면 그 이직한 그 업종들이 결국은 나의 차원이 돼서, 이런 차원에 내가 다시 어떤 새로운 하나의 차원을 이 창업대학원에서 만들어 갈까? 2년에서 5년을. 그랬을 때 미래에 내가 뭔가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때 세상이 원하는 거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뭘 했을 때 이 비전이 뭐냐면 what이거든요. what.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밑에 이게 how고. 그래서 이 what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가져갈 건가. 그거를 준비하는 게 요 차원을 하나 개발하는 게 창업대학원에 가서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내 근처에서 찾으면은 남과 차별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정말로 그 창업이라든지, 내가 뭐 예술을 했는데 왜 내가 창업대학원에 왔을까? 그 관점이 아니고, 내가 창업이라는 거를 새로운 어떤 교두보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면 건물이 넓어지죠. 건물이 넓어지면 고래를 잡는데, 이게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그 중간에 그냥 그 근처에서 뭔가 솔루션을 하나 더 장착을 하면 연근에 의해서 멸치잡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일수록 저는 가능성이 높냐면, 이것도 해보고 연결이 안 되는 막 이것도 해봤다가 갑자기 또 이것도 해봤다. 그런데 그게 20대 때는 사실은 연결이 안 되니까 되게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는 뜬금없으니까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막 나쁜 말로 망나니 같이 생활을 하니 이러는데 그게 70세 그분들 관점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30대에 그냥 직장 20대 초반에 30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30년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인생 맞이하면 끝이거든요. 그분들 볼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를 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100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그 협곡만 건너면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갑자기 태평양이 돼버리가지고 그냥 봉중급유 한 번 그냥 비행기 그냥 연료 한 번으로 건너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고 계속 이 협곡에서 이제 대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120세까지 살 거라 했는데 살아보면 이게 150세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도 안 살아본 세상을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게 롤 모델이 저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안 살아본 세상을 나는 그냥 한번 대차게 살아보자 생각대로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을 제가 10년이 아니지 제 인생이 마루타죠. 그래서 뜬금없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까지 온 거고 그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차원을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남과 똑같은 차원밖에 없다. 근데 A 차원, B 차원은 사실은 남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럼 요 C 차원을 내가 했을 때 요 중간 영역이 뭔가를 고민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에디톨로지 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자기 자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제시를 했을 때 세상이 원하는 거와 내가 한 how와 why 중간에 what을 찾아내면 이게 사실은 내 창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창직을 했을 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죠. 새로운 분야니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봉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자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오는데 이 한번 그 카테고리 잡으면 거기서 오늘은 독서라는 카테고리를 쭉 들으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3,000권을 읽은 젊은 친구인데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처음에는 한 7년 전에는 취업이 안 돼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3년은 집에 틀어박혀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얘가 아무것도 없는 20대 중후반에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해 3년 동안 내가 책을 3,000권을 읽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책 읽는 방법론적인 걸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어 강의까지 하는 거예요. 백수가 영어를 못하는 백수가. 그런데 영어를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왜 그러면 강의를 하게 됐냐? 그냥 내가 그 분야의 영어를 공부를 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더랍니다. 그럼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가지고 SNS상에 공지를 어떻게 올렸냐면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왕초보자만 오세요. 강의료는 무료. 했더니 사람들은 무료라는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 영어 나나 도친 개찐인데 영어 강의를 하겠다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전 진짜 영어 못해요. 왕초보만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 무료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착한 사람 끝까지 들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영어 전문가가 되고 정말 영어를 공부를 못하는 지지리도 못하는 루저였는데 박지성 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죄송해요. 박지성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박지성 같이 생긴 사람인데 말도 그냥 수줍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박지성 스타일 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시선도 못 맞추고 그런 사람이 명강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차원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무료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봉사를 해서 뭔가 강의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없는 시장에서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돈을 받으면요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비난밖에 안 받아요. 그럼 이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 봉사 이걸로 시작해서 무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료 강의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스킬업 되면 그때는 이제 유료 강의로 가지. 근데 처음부터 사람 끌어모기도 쉽지 않고 자기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유료 강의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연극하는 것도 똑같아요. 연극도 처음에는 한 10년 그냥 푹 성숙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대타로 나갔는데 그 사람의 그 눈빛력인 하나로 그냥 뜬 사람들 많잖아요. 다 보면 10년이라는 게 거의 무료 강의라면서 자기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연극 배우 중에서도 그 분야 전문 배우 그걸로 하다 보면 영화를 찍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도 못한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 소문이 나면 캐스팅 되면 그냥 갑자기 뜨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뭐 PD 딸 아들이라 해가지고 야 우리 딸 아들 한번 키워줘 해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올라갔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돈 받고 올라갔어. 그런데 아니네. 그거는 그 PD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벌써 그건 뭐죠? 기록으로 다 남잖아요. 입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가방 묻지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남들 강의 많이 듣고 대타로 한 번씩 올라갔다가 돈 안 줘도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 기회 되면 최선을 다해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박영만 소장 제가 6개월 따라다녔어요. 가방 묻지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운전이고 그래서 박영만 소장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가방 묻지 하면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대우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연예인 그 매니지먼트 운전기사 있죠. 그거 재밌겠더라고. 나는 그런 게 즐겼어요. 그래서 뭐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뭐 옆에 뭐 있으면 맛있는 거 주면 같이 덩달아 먹고. 그래서 비전을 찾는데 이게 비전이 그냥 버킷리스트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아니고 이 비전은 미션과 나의 자원의 그 중간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 영역이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하나 더 방점을 찍었을 때 그거와 미션의 그 중간을 찾으면 미래 직업이 되는 거고 현재 직업은 사실 이 비전이라는 게 미래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비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호스페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 지금 만들어갈 게 뭔가를 고민을 해서 전공을 찾아내고 그거와 세상이 원하는 그 중간을 찾아내는 게 1단계. 그거를 2년 동안 안 돌아가는 머리를 계속 돌리다 보면 거기에 길이 딱 끼다 보면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런 강의를 통해서 관점을 가지는 거고 책을 잘 읽는다는 거는요 어떤 게 있냐면 책을 무조건 많이 저는 책 3,000권 읽었다 10,000권 읽었다 저는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책의 깊이와 넓이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읽느냐 그냥 제목만 읽어도 3,000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은 잘 알고 자신이 있는 건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어떤 분야의 어떤 거라도 프레임을 먼저 자기가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 설계학과다 하면 전 기계 설계학과 문외한이라면 책을 펼치기 전에요. 먼저 한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형 문자가 두 개가 합치면은 상이 문자가 되지 않습니까? 즉 산과 사람이 있으면 산에 사람이 들어가면 도인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산은 그 사람을 표현한 거, 산을 표현한 건 말 그대로 형상을 그대로 한자화 시켰는데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게 한자인데 저는 그래서 한자 같은 거를 좀 많이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기계 설계학과 하면 기계 보면 기자가 안에 보면은 기계에 금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근데 개가 보니까 거기에 플래닝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설치하다 할 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기계 설계학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힌트를 이거 기계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화시키는 과목이구나. 설계학.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목차를 딱 보면 내 프레임 생각했던 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럼 그 차이점이 머릿속에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간. 그러니까 척추를 먼저 어린애 척추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척추가 뭐죠? 계속 이렇게 버전업 시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00건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내 프레임을 갈고 닦아서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키워가는 관점을 키워가는 거. 그래서 흑백 논리가 아니고 이거 아니면 저거냐 그게 아니고 이걸 두 개를 합하면은 더 큰 프레임을 보면은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 그게 뭐죠?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거든요. 그거 하다 죽은 거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뭐죠? 원자부터 태양계까지 모든 거를 관통하는 이론을 만들다가 죽은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중력장, 즉 태양계 이론과 그 다음에 소립자의 이론이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뭔가 다 연결고리가 있어가 하나의 그 프린시플, 그걸 관통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인사이트한 거죠. 그것만 알면은 굉장한 이제 능력자가 되는 거죠. 남들은 코끼리 다리 보고 책 한 권 내고, 코끼리 코 만지고 책 한 권 내고, 눈 보고 책 한 권 내고, 이게 다 그런데 내가 이걸 세상의 관점은 이 코끼리라는 그 프레임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사람 코끼리 다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앞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귀에 대해서 그럼 내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씩 퍼즐로 맞춰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뜬금없는 분야들이 다 연결이 되면은 이제 뭐죠? 교보문고 가면요, 그냥 이 책들이 전부 다요 입맛 다시는 맛있는 음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가면은 시간 갈 줄 모르는 거야. 뭐 처세술부터 과학서적부터 법률부터 다 보더라도 어때요? 통달한 관통한. 그러니까 그냥 뭐 몇 권 읽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프레임에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이것도 새롭네 재밌네 보면서 내 거를 또 뭐죠 고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네요. 이거 일리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서 이거하고 배치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과시켜 프레임을 더 늘릴까? 왜냐하면 나는 내 관점으로 그 상대방이 관점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관점이 뭔가 저걸 흡수해서 해석이 안 되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뭔가 좀 키워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정반합. 나 거와 반대되는 걸 합해서 또 더 올리는 걸 그런 거죠. 그게 정반합이죠. 그게 변정법적 논리죠. 변정법. 그게 소크라테스나 다 그거예요. 내 거를 버리고 다시 맞네 하면은 버리고 다시 그거에 갖다가 막 맨날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 그릇을 키워서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프린시플을 만들어내는 거. 뜬금없는 두 가지의 그 이론이지만 그 중간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그게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의 해야 될 비전이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토리텔링 에디톨로지의 그 베이스는 뜬금없는 여러 가지를 합할 수 있는 인사이트한 인사이트한 어떻게 보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야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 또 있구나. 그 관점에서 보면요 자꾸 계속 파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열려요. 그러면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영어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인사이트를 나는 가지지 못했구나. 그 인사이트를 한번 가지면은
나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했는데 그게 열리더라고요. 열려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안 보이던 영어의 그 원리가 지금은 보이고, 그거를 저는 제일 어디서 보냐면 성경 보면 그 NIV 있죠. 새로 그 번역 성경 New Interpreted Version. 영어가 제일 스탠다드잖아요. 아침 새벽 기도 갔을 때 한글판 옆에는 영어가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최신 영어로 해가지고 한글도 최신이고 했어요. 목사님이 보면 한 장씩 읽어 나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 1장 하면 이제 1장이 이렇게 한 30챕터 되잖아요. 그거 쭉 읽고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쫙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저는 뭐라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영어를 한번 쫙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요.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문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시간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분야에서의 그런 관심사가 있는 분야 전공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미국 그 토크쇼나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내 영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문화를 몰라서요. 문화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 생활 양식, 무형의 생각 방식과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 양식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지 영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생각하고 듣습니까? 아니면 단어만 듣고 눈치껏 앞뒤 전후해서 뭘 말하는지 아는 겁니까? 단어의 나열로 통해서 내가 제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어는 눈치 언어예요. 한글도 눈치 언어예요. 즉 여러분들은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과 문화의 그 배경을 아니까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거화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게 우리는 단어를 들으면 자기 거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자기 거화 시키니까 전달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보이는 만큼 자기 걸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어가 아는 거는 뭐죠? 인지 능력이 높아져가지고 인식이 잘 되는데 내가 그 프레임이 없으면은 머릿속에 그 척추에 이 단어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프레임을 잡고 어릴 때부터 형성시켜 온 사람들은 머릿속에 척추가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조건 마음만 먹으면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이게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책이든 읽으면 거기서 관점이 생기니까 그것들이 산만하게 이렇게 던져져 있던 게 어느 순간에 확 되는 걔는 어떻게 공부 성격 좀 안 좋아도 좋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런 프레임이 딱 잡혀 있으면 그걸 우리는 소비자 행동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면 지각 체계. 지각이 뭐죠? 생각의 각이거든요. 생각의 프레임이에요. 그 사람은 지각이 없어. 했을 때 알지자에다가 그냥 각 잡아 놓은 거예요. 지식의 각. 그래 인식이 뭐죠? 인식. 도장 인자할 때 꽝꽝 하는 거죠. 그거를 먹는 거죠. 뭐죠? 인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무형의 언어의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채는 그래서 그걸 내 머릿속에 도장을 꽝꽝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걸 인식이라고 해요.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죠? 자기 프레임 체계가 있어야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인식이 됩니까? 이런 게? 프레임 체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이 없으니까 거물망이 없으니까 미리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잡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 오고 그냥 다 날아가
그냥 통해버리는. 근데 내가 지각이 만들어져 있고 상대방이 뭘 아는 걸 단어를 말하면 다 여기 걸려가지고 그게 살이되고 피가 되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책을 잘 읽고 많이 읽는 게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각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지각 체계를 통해서 책을 읽었을 때 거기 걸러지면 그게 살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스키마 들어보셨어요? 이미지 체계 그걸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런 게 경영지도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사람이 이제 소비자 행동론이 뭐냐면 처음에 뭐죠? 처음에 가다가 뚝뚝뚝뚝 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관심이 보여져. 그럼 처음엔 관심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는 거 관심 체계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됐으면 뭐죠? 처음에 지각을 만들어주고 광고를 홍보 같은 거 이거는 뭐예요? 하고 프레임을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광고나 홍보 같은 거는 우리 거는 이런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의 체계와 행동 양식을 만드는 그걸 리추얼이라고 하죠. 리추얼. 그럼 계속 그걸 뭐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각의 체계와 그 결과물들이 이제 우리 몸에 배었으니까 인이 박힌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각 체계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뭐죠?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행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을 계속 사게 되고 이게 소비자 행동론의 핵심이에요. 그 원리를 알면 사실은 시험 문제 외워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뭐냐면 굉장히 고도의 과학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인생도 들어가 있고 그런 인식 체계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 한 장 그냥 제대로 스킬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각 체계가 없는데 그냥 스킬 배워가지고 그게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각 체계가 없는데 배우면 그냥 그때는 아는데 또 넘어가죠. 그런데 원리를 보면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진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취성이 뭐냐? 결국은 나의 그 미션과 나의 이러한 자원과 그 중간에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미션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과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이끄는 삶, 그리고 목표가 이끄는 삶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why와 how의 중간 what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 그 방향성이 미래의 3년에서 5년 후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를 먼저 했을 때 그걸 이게 나의 니즈거든요. 나의 내부의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외부의 미션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What they want. 그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돈이 돼서 당대에 뭐죠? 유람선 타고 미인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살았는데 고흐는 어때요? 한숨 쉬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가 부대에 그림을 팔아서 뭐죠? 자손이 잘 먹고 잘 살려. 그거거든요. 뭐냐면 고흐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세상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냥 기도 짜고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맨날 광기. 인간의 그 본성을 표현한 게 이제 그 그림이 보니까 부대에 보니까 이제 와닿는 거지. 위로를 받는 거죠. 왜? 보니까 나의 그 어떤 그런 광기나 그 고통을 위로를 해주네. 근데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당대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비전을 구현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구체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효과, 그게 미션과 내가 잘할 수 있는 효율 관점에서 이 비전이 욕이 되면 좋은데 이거는 뭐죠? 모순이 있더라는 거죠. 모순. 왜?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라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최소 투자를 했더니 효과가 별로 안 좋아. 돈을 적게 들으니까 효과가 안 좋아. 근데 돈을 적게 안 들이고 많이 들이니까 효율은 안 좋은데 뭐죠?
그 효과는 좋아요. 요게 유리벽인데 이걸 뛰어넘는 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new needs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new가 있으면서 뭔가 효과가 있는 이쪽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 트리저 뭐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의 방식 4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것들을 중간을 뛰어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 분할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자전거 체인이 보면 굉장히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플렉시블해야 돼요. 튼튼하면서도 플렉시블하다. 그러니까 분할을 시키는 거 조금 분할을 시켜가지고 체인의 그 벨트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인생 로드맵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템을 이쪽에서 시작할 때 이 시작점에서는 없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한 2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템도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초기고 그다음에 성장기고 성숙기고 세태기 이게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런 패턴을 보통 하는데 이게 시장이죠. 전체 시장인데 내가 그럼 이 안에서 요 빨간 거 여기 이제 내가 준비하는 시장인데 요 시장에서는 내가 준비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창직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내가 창직이 돼가 요 시점에 나는 뭐죠? 요 시점에 여기서 보면 요렇게 9단계 요게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걸 준비하는 기간인데 요 투자 기간 요 시점에 내가 이 0단계 STP 단계는 요 단계예요. 요 시장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없는 시장 만들어야 되고 거기 한 2년에서 3년 걸리고 왜 이게 압축 경험을 하는 거죠. 그때 뭘 하죠? 내가 상대방 제품들을 관심 있는 제품들을 유통을 해보는 거죠. 쇼핑몰 같은 데서 유통을 해보니까 경쟁 제품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점이 요 단계에 해당이 되고 0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1단계부터 여기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 요 9단계까지가 요 단계가 사실은 린 스타트업에서 요 린 스타트업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고요. 그 5단계가 뭐라고 했죠? 시제품 워킹 모팝인데 이 단계에 논문으로 말하면 연구 모형 갓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 해보는 거죠. 근데 가설을 세우고 했지만 시장이 먹힌지 안 먹힌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봤더니 이게 아닌가요? 하면 다시 3단계나 1단계 아이디어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보통 아이디어 단계는 요 기술 개발 목표를 정하는데 이 기술 개발 목표 펑션 리콰이어먼트라는데 요 단계를 정하는 게 결국은 이 시장을 알아야지 이 시장에서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말을 합니까? 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이디어 단계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여기 홀수가 보통 이제 그 단계로 말하면 뭘 만드는 단계인데 이 3단계가 뭐냐면 프로토타입, 컨셉, 아파트로 말하면 그림 정도.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단계가 뭐냐면 기능만 겨우 구현해가 마분지로 해본다든지 기존 제품들 2개를 사가지고 뭐 내가 그걸 만들진 않지만 그걸 연결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되는가 그런 기술적인 가능성만 요 3단계에서 알아보고 여기서 다시 프로토타입이 되면 요 단계에서 뭐죠? 연구 개발이죠. 이걸 우리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요 단계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연구 개발 단계,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행착오 단계예요. 그래서 기술만 어떻게든 제품 단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능할까? 이 혁신이 가능할까? 이거를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 드느냐? 1,000만 원 이하 들더라. 그래서 우리 메이크톤, 해커톤 들어보셨죠? 거기 뭐냐면 메이커 하는 사람이 만들어보는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마라톤 하듯이 어디서 전문가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R&D를 해보는 거예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